아름다운 스토리를. 자, 후원의 밤이 뭔지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모두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고발할 거예요. 삼성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조사하고 보도를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해요. 조용해주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예. 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파문입니다. 어제 정의연 측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예?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저 생각입니다. 지금 저 각오입니다. 저는 수요되면 마칠랍니다. 이 얘기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뜨거운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였던 맥주집 술값 논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논란인 겁니까? 지금 이제 정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제 자신들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2018년도에 이 한 호프집에서 이제 뭐 모금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뭐 이게 우리가 뭐 일일 차집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몰고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당일날 행사한 비용을 이 그 공식 기록에 보면 3,339만 원을 썼다라고 이제 공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했던 맥주집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실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도 기부도 하고 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 한 4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집에서 3,300만 원 썼다라고 지금 이제 회계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황에 대해서 정의연 측에다가 물어보니 정의연 측은 이게 한 군데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군데 사용한 한 140군데 정도 사용한 거를 전부 다 이 항목에다 다 넣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어디서 얼마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제 뭐 다 이제 항목별로 나누는데 문제는 정의연 측에서는 이 맥주집에서 쓴 금액을 다른 데서 쓴 걸 전부 다 합쳐서 하나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계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회계감사 같은 거 받고 하면 이 사용 금액이 전부 다 철저하게 아주 항목별로 세부 항목별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제기한 오해가 뭐냐 하면 실제로 3,300만 원 썼다고 해놔놓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8배나 많은 금액을 어떤 면에서 회계상 기록해놓고 그럼 쓴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위원장 의원님. 그러니까 그 해에 대략 기부금을 받은 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논란의 맥주집 후원의 밤 행사에 무려 10분의 1을 썼고 당시 그러니까 2년 전 피해자 지원금은 그거보다 못한 2,300만 원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진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정의연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예. 수요 집회를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자기는 이제 조직 운영을 위해 쓰는 비용도 있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가서 이제 뭐냐면 고무돈 기부하고 하는 게 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어떤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데 많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정의연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금액은 전체 예산의 2%, 3%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할머니 피해자들을 위한 실제 지원금이 2,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1년에 전부 다 쓴 비용이. 그리고 할머니 1인당 쓴 비용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정의원 측은 우리는 시민단체다. 우리는 무슨 복지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정의원은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아니 이 맥주집 행사에서는 3,300만 원 쓰면서 1년 동안 할머니들한테는 2,300만 원밖에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요. 이 맥주집 지출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두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고발할 거예요. 완전한 왜곡 보도가 아니라 허위 보도. 그리고 술자리 기부라니요. 그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창립 기념일에 후원의 날 행사를 오전 2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한 거고요. 오전에는 가족 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오후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맥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정의원 측의 입장도 분명 이해됩니다. 그럼 장혜철 평론가님,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그 맥주집 이 술값 논란 3,300 얼마 이게 지금 다 합친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 합친 내용을 다시 쪼개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140여 곳에 지출한 금액을 한 번에 합쳐서 이 맥주집에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국세청에서 정의원에게 이 세무신고, 회계신고 다시 하라고 지금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원 측에서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회계나 세무를 담당하는 관할 부서인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의원이 앞으로도 이 해당 후원 행사라던가 이 기부금 사용 출처에 대해서 또 이런 사업비 140여 곳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빙을 하지 않고 그냥 가산세 내고 말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언론에서는 이상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맥주집에서 하루에 3,300만 원을 썼는데 피해자들에게는 1년 동안 2,300만 원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의혹 제기가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 소명하는 NGO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기업이 어디 있냐 하는데 웬만한 기업 이런 거 제대로 회계장부 증빙 못하면요. 국세청에서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세무조사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증빙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영수증 처리 다 해놓거든요. 그냥 소명하면 될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요. 네. 정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2018년 그 논란의 2018년에 분명히 이월한다고 했던 22억 원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래서 단순한 회계 오류라고 보기엔 좀 금액이 큰 거 아닙니까? 저거는 지금이야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2억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저걸 22억을 간 크게 떼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추론은 뭔가 하면 엉터리로 작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꾸 정의원 측에서 억울하다 이런 걸 공개해야 되는데 이 정의원의 법적인 실체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상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무관청이 그 예산 같은 거 다 쓸 때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감시, 감독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회계에 관해서도.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주무관청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견제나 혹은 내부 아니, 감독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거죠. 이게 공익법인을 하면은 세금 혜택도 많고 때로는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거든요. 예. 특히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자손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게 이 주무관청이 자꾸 까다롭게 감시 감독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잠시만요, 정 변호사. 말씀드려 예. 죄송한데 예. 그 주무관청 있잖아요. 이 재단법인인 정의연을 감시하고 하는 구체적인 주무관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설립 허가를 받은 데가 이제 그 주무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관청이 이거를 다 감시 감독을 했어야 하도록 되는데.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법에 따르면. 네. 근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국세청은 저게 이제 법인세에 관해서 세금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요. 우리 전국의 공익법이 2019년도에 9,613개고 기부금이 6조 3,470억 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그걸 감시 감독할 주무관청은 다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참고 설명드리면 예. 이 정의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이제 소관 단체로 등록이 돼 여가부 있어요. 소속이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기부금 관리는 일단 1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3천만 원에서 10억까지는 서울시에서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관청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정의기억연대를 이제 어떤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안 한 거죠. 특히 예. 그 할머니들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법인의 그 목적사항에 보면은 할머니들 도와주는 게 이제 성노예제 생존자 복지사업과 쉼터운영 이런 게 들어있는데 12개 목적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거 밝혀야죠, 정확히. 그래야 사람들이 돈 내면 어디에 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웬만한 회사라면 글쎄요, 영수증 하나 낼 때도 모두 다 체크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이렇게 뭐 다소 애매한 불투명한 회계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바로 투명한 공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연 이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시민단체가 그런 식으로까지 의혹에 몰려서 외부 해외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삼성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조사하고 보도를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해요. 조용해주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남같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동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최 교수님. 예. NGO에 대해서 이런 검증이 본인들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 때는 외부 감사까지 받아들인 투명한 공개가 급선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를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쪽 정의기억연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의혹에 몰려 이 전제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서 자기를 몰아붙여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도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건 이제 다른 문제로 차치해 놓고요. 그러면 NGO 단체라고 해서 외부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NGO 단체거나 아니면 이 공익 단체들 같은 경우 더더욱 투명하게 저는 회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를 들면 학회 같은 경우도 외부의 감사 다 받습니다. 학회도 사실은 공익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외부에 1년치 예산 다 하면 저도 간부를 했습니다만 예산하고 나면 다 외부 회계감사 받고 예. 보고하게 됐어요, 회원들한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저는 외부 회계감사가 정말 몰아붙여가지고 누군가의 안팎에 의해서 하는 거 이게 정말 싫으시면 그건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회계감사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저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충분히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 국민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기부도 하셨고 어쨌든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돈이나 기부가 모여서 이 기억연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니 거기서 투명하게 밝히는 건 어찌 보면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국 전 장관 이슈 때 꽤 쓴소리를 해서 알려졌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도 시민단체잖아요. 참여연대는 외부인이 회계 감사하고 영수증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그러니까 결국 회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큰 소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시민단체 관계자라면 떳떳하면 외부인 회계감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후원해주는 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외부 회계감사가 좀 다소 거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수증 처리 잘하고 문제되는 비용에 대한 어떤 기록을 잘만 해놨다면 아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해당 시민단체가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고 후원자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더 믿고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주변으로부터나 또 후원하는 또 가입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 외부 회계감사를 하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의연 관계자들이 오늘 여러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왜 기업에게만 이러느냐, 기업에게는 안 이러느냐, 우리에게만 이러느냐고 하고 있는데요.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요. 오늘 또 언론 보도 통해 주목받았던 분이 고려대 경영대의 이한상 교수입니다. 이분이 고려대 내부에서 회계사들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회계 보고하면 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조사받고 관련자들이 감옥도 간다. 어떻게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꾸짖는 글을 여러 차례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관해서는 왜 안 하고 왜 삼성 같은 데는 왜 공개를 안 하고 우리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의연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잘못 알고 계시고요. 삼성 같은 그런 일반 주식회사 같은 데는 소수 주주들이 신청을 하면
그 개별 영수증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부 열람권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영수 하나까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회의감사 같은 걸 절제하라고 해놨더니 그냥 내팽개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부금 사용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미향 당선인 얘기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